여러분, 혹시 다가오는 2026년 여름에 전 세계 자본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기업 공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목표 기업 가치만 무려 1.75조 달러인데요. 솔직히 이 숫자만 들으면 현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온갖 소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뜬구름 잡는 소리나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은 싹 걷어내려고 합니다. 오직 아주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냉정한 사실에만 기반해서 이 거대한 상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금융 역사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과연 이 엄청난 숫자는 철저하게 계산된 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거품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이면을 속 시원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1.7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려고 해도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인지 벅찰 정도로 압도적인 숫자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가치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직관적으로 딱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매일 쓰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만든 그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메타 다들 아시죠? 스페이스X는 이 메타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평생을 바쳐서 일궈낸 버크셔 해사웨이보다도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아직 상장도 안 한 기업의 가치가 수십 년 동안 복리의 마법을 증명해온 세계 최고의 금융 제국보다도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죠?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새로운 회사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에 대해 보고요. 두 번째는 1.75조 달러의 현실,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 현실 점검, 네 번째로 숨겨진 네 가지 리스크, 다섯 번째로 한국 투자자를 위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론 순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그 압도적인 상장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스페이스X는 다가오는 2026년 4월 1일에 미국 SEC의 비공개 상장 신청서, 즉 S1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 기관 투자자 로드쇼를 쫙 돌고 여름에 나스닥에 정식으로 상장하겠다는 건데요. 정말 숨가쁘고 공격적인 타임라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빨아들이려는 자금의 규모예요. 왜 이번 상장이 역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과거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29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IPO 타이틀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때도 시장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충격 그 자체였죠.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의 목표 조달액은요, 무려 750억 달러입니다. 이전 세계 기록 보유자보다 2.5배나 더 많은 자금을 단 한 번에 마치 블랙홀처럼 시장에서 쫙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기업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해 왔느냐는 겁니다. 한번 쭉 보실까요? 2020년만 해도 46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주 산업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2025년 초에는 8천억 달러까지 급증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성장인데 진짜 기가 막힌 퀀텀 점프는 바로 2026 2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xAI와의 합병이 완전 판을 흔들어 놨어요. 이 합병 직후에 스페이스X 가치가 1.25조 달러로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해버리더니 이제 단숨에 1.75조 달러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뛴다는 건요, 스페이스X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우주 산업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엄청난 AI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거대한 테크 플랫폼으로 완전히 진화해버렸다는 걸 시장에 강력하게 선언한 셈이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1.75조 달러의 현실. 스페이스X는 이제 단순한 로켓 회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업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하면 화성에 로켓 쏘아 올리는 좀 낭만적인 그런 로켓 회사로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이 거대한 회사는 단순히 우주선 껍데기만 만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회사를 지탱하는 4대 핵심 사업 부문 중에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팔콘 9의 발사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바로 1,0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링크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링크가 2026년 예상 매출 150억에서 240억 달러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진짜 현금 창출원, 알짜배기 캐시카우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냐면요. 로켓 발사 사업부가 아주 독점적이고 싼 가격으로 우주의 인프라를 쫙 깔아주면 그 위에서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덮고 있는 위성 인터넷망, 즉 스타링크가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는 겁니다. 이 완벽한 수직 통합 구조가 회사의 마진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스타링크의 파괴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팩트로 증명해 볼까요? 현재 스타링크는 전 세계 125개국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고 벌써 1,0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2025년 매출만 봐도 스타링크 단독으로 무려 1,00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월스트리트의 깐깐한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모간스타니는요, 스페이스X 전체 말고 딱 이 스타링크 사업부 하나만 떼어놓고 봐도 5천억 달러의 가치는 거뜬히 정당화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ARK 인베스트의 리서치를 보면 이 위성 인터넷 시장의 전체 파이, 즉 잠재 시장 규모를 연간 1,6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노다지 시장에서 스페이스X가 사실상 전 세계를 꽉 쥐고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돈을 벌겠다는 뜬구름 잡는 미래를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손에 묵직하게 잡히는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완벽하게 활용 점정을 찍은 사건이 있죠. 바로 지난 2월 일론 머스크의 첨단 AI 스타트업인 xAI와의 합병입니다. 이 결합으로 1.75조 달러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핵심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굳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만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성능의 AI 모델인 그록과 지구 저궤도를 촘촘하게 뒤덮고 있는 위성 통신망이 딱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덕분에 이 회사는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수직 통합 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우주 인프라와 최첨단 인공지능이 만나서 뿜어내는 이 전례 없는 시너지. 시장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높은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밸류에이션, 현실 점검. 과연 이 가격 비싼 걸까요? 아니면 적정한 걸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기가 막히게 훌륭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열광적인 기대감과 화제성을 싹 걷어내고 정말 냉정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봤을 때 과연 1.75조 달러라는 가치가 지금 주식시장의 수학적인 잣대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총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즉 주가 매출 비율 PS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AI 붐의 절대 강자, 가장 뜨거운 주식인 엔비디아 아시죠? 그 잘 나가는 엔비디아조차 PS가 30배 수준이에요. 거대 테크 기업인 아마존은 3배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하면서 시장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밸류에이션이 무려 90배입니다. 세상에 엔비디아보다도 3배나 더 비싼 몸값을 불러버린 셈이죠. 전통적인 재무 분석 잣대를 들이대면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월스트리트의 깐깐한 기관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고 있을까요? 모닝스타와 피치북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재미있게도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1.5조 달러 이상의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위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스페이스X가 벌어들이는 현재 실적 지표만 보고 돈을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스타쉽 로켓이 상업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하고 xAI와의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5년에서 7년 뒤에 막대한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땡겨서 현재 가격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굴러갈 미래의 베스트 시나리오를 지금 가치로 꽉꽉 채워 넣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파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4가지 숨겨진 리스크, 아주 냉엄한 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가즈아를 외치며 극단적으로 낙관할 때가 사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상장 직후에 거대한 시장 조정을 빵 터트릴 수 있는 냉엄한 리스크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AI의 프리미엄을 진짜로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합병하고 나서 기업 가치가 수천억 달러나 뛰었는데 과연 챗GPT 같은 쟁쟁한 괴물 경쟁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기술적인 우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리더십 리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진 압도적인 이중 주식 통제권, 그리고 요즘 정부 효율부다 뭐다 하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그의 경영 집중력은 월가가 속으로 가장 껄끄러워하는 변수 중 하나거든요. 세 번째는 공개 시장의 아주 차가운 현실입니다. 매일 몇 초 단위로 냉정하게 가격이 평가받는 공개 주식 시장에서 PS 90배라는 이 극단적인 배수를 과연 얼마나 오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마지막 4번째, 숨겨진 재무제표의 충격입니다. 조만간 S1 서류가 공개되면 꽁꽁 숨겨져 있던 국방계약의 진짜 마진율 같은 게 다 드러날 텐데 만약 그 숫자가 시장의 엄청난 기대치에 단 1%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엄청난 패닉셀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5번째 파트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실행 계획입니다. 이제 뜬구름 잡는 밸류에이션 논쟁은 접어두고 당장 우리 계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따져볼게요. 일단 여러분의 헛된 기대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상장 당일에 공모가에 딱 들어가서 엄청난 대박을 내야지 하고 벼르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의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계약입니다. 원래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어떻게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확보해서 우리 개인들도 청약할 수 있게 시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국 간의 공모주 청약 플랫폼 구조 자체가 달라서 막혀버렸어요. 게다가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 번에 확 빠져나갈 때 발생할 대규모 달러 유출 사태를 금융당국이 굉장히 우려해서 결국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이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직시하고 똑똑하게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전략 매트릭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난이도별로 5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별 1개짜리 직접 공모 참여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 스페이스X 상장 직후에 이걸 재빠르게 편입할 국내 우주테크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접근성이 제일 좋아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해드리는 4성급 전략이에요. 두 번째, 그래도 난 무조건 개별 주식을 직접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상장 직후에 막 미친 듯이 널뛰는 거품과 변동성이 좀 가라앉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딱 6개월만 꼭 참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4성급으로 추천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초대형 기술주 IPO는 초반에 확 급등했다가 나중에 꽤 거친 가격 조정을 겪는 패턴을 어김없이 보여줬거든요. 그 외에도 이미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노출을 들리거나 아니면 스페이스X의 성과와 심리적으로 깊게 묶여있는 테슬라 주식으로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괜찮은 3성급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6번째 파트네요. 최종 결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IPO를 두고 시장의 시각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두 갈래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은 이미 글로벌 현금 자판기가 된 스타링크, 그리고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만들어낼 이 거대한 우주 경제 슈퍼사이클에 과감하게 베팅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PS 90배가 비싸 보이지 나중 되면 오히려 싸게 샀다고 생각할 걸 이렇게 주장하죠. 반면 약세론자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찹니다. 아직 100% 검증되지도 않은 미래의 완벽한 청사진만 믿고 PS 90배라는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당장 지불한다는 건 너무 무모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영진이 사소한 실수라도 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변수가 터졌을 때 가격을 방어해줄 오차 범위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완전 아슬아슬한 재무적 줄타기라는 지적입니다. 시장의 이 뜨거운 열풍에 그대로 올라탈지 아니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지는 결국 이 두 가지 시각 사이에서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늘 그렇듯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이 차가운 숫자들을 직접 마주하고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조만간 스페이스X의 아주 세밀한 핵심 재무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된 S1 서류가 세상에 쫙 풀릴 텐데요. 화려하게 포장된 거대한 소문과 열광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분하게 진짜 데이터가 찍힐 때까지 한 템포 쉬어가며 인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철저한 현실 점검 해설이 여러분의 중요한 투자 결정에 아주 예리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곧 숨겨져 있던 진짜 숫자들이 모두 세상에 공개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한층 더 깊고 치밀한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